안녕하세요. 고양이 4마리를 키우는 깐깐한 양집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늦게 퇴근한 날이었는데요. 지쳐서 누워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깬 거예요. 일어날 힘은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 어딨나 하고 쓱 고개를 돌려봤거든요. 고개를 돌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4마리 고양이들이 제 근처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을 천천히 깜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어떤 표현을 하는 건지 그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얘네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 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고양이 언어에 대한 논문을 싹 다 봤어요. 제가 그때 고양이 말에 관한 논문을 읽느라 쓴 시간이 다 합해서 100시간이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일상의 날이었어요. 애들 저녁밥 챙겨주려고 전자레인지에 사료를 이렇게 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 다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제 손바닥에 머리를 콩콩 하고 박아대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날 밥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밥 빨리 달라고 보채는 거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밥 주는 저한테 애정을 보여주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위로가 누가 돌고래야? 이 복실복실하고 따뜻한 녀석들이 저를 신뢰하고 또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하루가 더 이상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행복한 집사가 되려면 나도 고양이들이 최고로 애정하는 최애 집사가 되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최애 집사가 되는 방법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애 집사 되는 법, 해외 고양이 100만 유튜브의 방법을 보고 분석을 해왔어요. 시작하기 앞서서요. 제 채널에서는 틈만 나면 공부하는 집사가 고양이 4마리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쌓아둔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단순 이론만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두시면 집사 생활에 무조건 도움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집에 있으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유대감이 형성이 돼요. 따로 뭘 엄청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재택근무 시작하고 나서 애들이 제 주변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하고 있고 고양이들은 각자 놀거나 자고 있어도요.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쌓이더라고요. 생활 패턴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10분, 저녁에 들어와서 10분만이라도 고양이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고양이들은 일상의 패턴을 기억을 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이 있어주면요. 고양이는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놀아준다. 고양이는 놀아주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껴요. 사실 매일매일 사냥놀이를 20분씩 해주는 게 좋다는데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각 잡고 놀아주는지 그냥 설렁설렁 놀아주는지는 고양이는 몰라요. 중요한 건요. 재미있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사냥놀이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주변의 소품이나 지형 지물을 이용해 보세요. 마스크 끈은요,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고요. 심지어 우편이 와서 자른 쪼가리로도 신나게 노는 게 고양이에요. 손도 까딱하기 귀찮은 날에는요, 이런 터널을 펼치고 그 안에 간식을 넣어줘 보세요. 이 집사랑 있으면 재밌는 일이 많다. 이거야말로 고양이에겐 사랑 뿜뿜 하게 되는 행동이거든요. 세 번째 방법. 손으로 간식을 챙겨준다. 곳간에서 인식 난다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밥 주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사실 자동급식기에서 밥이 나와도 그건 집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준 귀한 밥이지만 고양이는 그걸 모르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료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양치 간식을 쓰기도 해요. 손으로 앉아, 손 같은 훈련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같이 교감을 하면서 간식을 주는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꼭 피리 부는 소년처럼 집안에서 내가 어딜 가나 고양이가 졸졸 쫓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스킨십은 고양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해준다.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막 껴안고 싶고 막 쓰다듬고 싶은데요. 고양이도 분명 스킨십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사랑으로 느끼려면 고양이 스타일로 해줘야 됩니다. 고양이가 언제 먼저 다가오는지를 관찰해보세요. 고양이 사랑 표현이 이런 거예요. 머리를 꿍 하고 박는 번팅을 하고요.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무릎에 앉고 나 안아달라고 냐옹냐옹 거리고 나를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 시간대나 생활의 패턴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고양이마다 모두 다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반기면서 사랑 표현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오후 나른한 시간대쯤 되면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꼭 무릎에 올라와서 앉는 아이도 있어요. 낮에는 집사에 관심 없던 애들이 꼭 밤만 되면 자기 만져주라고 엥엥 거리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먼저 왔을 때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을 해주세요. 기본은 이마랑 턱 쪽을 결 방향에 맞춰서 쓸어주는 건데요.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솔라
신라는요, 제 겨드랑이에 코 박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 약간 꼭 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안아주면 솔라는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레미는요, 꽉 안는 건 싫어하고요. 본인의 의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무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자에 맞춰서 엉덩이를 톡 두들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손님이는 약간 안아달라고 조를 때 어깨 위에 얹어서 집안을 돌아다니면 그때 골골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맞춰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5번째. 싫어하는 행동 후에는 꼭 다시 신뢰를 회복한다. 사실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집사가 되려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싫은 행동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양치도 시켜야 되고 약도 먹여야 되고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또 이상한 거 먹으면 저지도 해야 되고요. 일단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해요. 양치, 약 먹이기 같은 고양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시고는 꼭 간식을 주세요. 뭔가 지나가다가 네. 발에 걸려서 고양이가 채였어. 그러면 꼭 다시 불러서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상한 걸 음. 주워 먹어서 저지를 하고 나서도 그걸 빼앗고 나서는 그 후엔 다시 동일하게 대해주세요. 신용카드도 아예 안 쓴 사람보다 쓰고 나서 잘 갚는 게 신용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것처럼 고양이들도 불편한 상황 후에 다시 신뢰 회복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새 고양이들은 집사를 엄청 신뢰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사랑받는 집사들이 하는 고양이가 최고로 애정하는 집사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몇 개 실천하고 계신지, 그리고 집에서 몇 번째로 애정받는 집사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